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농민들의 우려가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에 대한 피해 복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데 수확기와 추석 대목까지 앞두고 있어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특히 조생종 과수와 벼 등 주요 작물의 농사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농가들은 올해 농사는 포기해야 할 판이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권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동해안을 스치듯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하이선은 오늘 오전 9시경 부산 동쪽 약 80km 부근 해상에 도달한 뒤 오후 3시쯤 강릉과 서울에 가장 근접하며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라졌지만 안심할 순 없습니다. 강풍 반경이 400km 정도로 매우 넓기 때문에 전국이 영향권에 들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기준 태풍 하이선의 최대 풍속은 초속 45m, 시속 162km에 달했습니다. 초속 50m는 주행 중인 트럭도 넘어뜨리는 수준의 강한 바람입니다. 특히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가장 가까운 경상도와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대 시속 145km의 강풍과 100에서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하이선이 몰고 온 강한 비구름대는 전국에 영향을 미쳐 제주도에 100에서 200mm, 그 밖의 전국에는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태풍 하이선의 직격탄은 간신히 피했지만 수확기와 추석 대목을 앞둔 농가들은 연이은 태풍 소식에 일어설 힘조차 잃었습니다. 특히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가까운 경상도와 강원 영동 지역 농가들은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기준 전국적으로 벌써 19,926헥타르의 농작물, 40헥타르의 시설물에서 태풍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특히 추석을 겨냥한 조생종 과수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근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태풍 마이삭이 3,355헥타르의 낙과 피해를 내 경북 청송 경주, 전북 장수 등지의 사과와 전남 나주의 배농가들이 심각한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확기를 앞둔 벼에도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난 태풍 마이삭이 14,267헥타르의 논을 휩쓸어 도복 피해가 발생해 수확량 감소가 예견된 상황입니다. 각 지자체와 농업관계기관은 바짝 긴장하며 농가들의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태풍 대비 태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너스 파손이라든가 축사, 인삼재배 그런 걸 이제 결박하는 것들, 수확기에 다다른 작물들은 조기 수확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법, 산사태 붕괴 우려 지역에 대한 주민 안전 조치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요. 정부는 이와 함께 태풍 전후 대응책에 대해서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안 쓰러지게 최대한 그래도 결박을 해주는 게 좋고 도복되는 거는 뭐 이렇게 세우거나 조생종들은 제쳐줘서 빨리 베야 될 거고 일부 기울어진 나무들은 빨리 잡아줄수록 그게 뿌리의 피해가 적으니까.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수확을 앞둔 사과나 배는 미리 따고 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방풍막을 설치하고 가지를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벼의 경우 쓰러진 상태로 물에 잠기면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논의 빗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한편 농협은 지난 4일 지역본부장 화상회의를 열고 제10호 태풍 하이선 북상에 따른 피해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태풍 소멸 때까지 비상 대응 태세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연이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과수 낙과 피해와 하우스 파손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길수 기자가 경북 포항의 태풍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사과 농장입니다. 이 농장은 지난 3일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핥히고 지나가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의 강한 비바람을 견디지 못한 사과나무들은 뿌리째 뽑혀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쓰러진 나무를 다시 세워보려 해도 역부족입니다. 나무 주위엔 추석 대목에 맞춰 출하를 앞뒀던 사과가 수도 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일부 사과들은 벌써 병들거나 썩어버린 상태입니다. 사과 농사만 25년째 짓고 있는 이만영 씨는 올해처럼 농사 짓기 힘든 해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올해 초 이상저온으로
전체 사과 중 40%가 냉해를 입었는데 이후 역대 최장 장마와 태풍으로 나머지 사과들도 모두 피해를 입어서입니다. 특히 추석 대목을 앞두고 발생한 피해는 이 씨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진짜 유난히 장마 서리하고 뭐 장마하고 또 태풍하고 그렇게 뭐 올 수 있는 거는 다 왔는 것 같아요. 추석을 목전에 두고 뭐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이번 피해는 거의 모든 나무들이 뿌리가 노출돼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뿌리가 노출되면 나무가 금세 시들게 되고 다시 키울 수도 없어 새로 심어야 합니다. 나무를 새로 심은 뒤 상품성 있는 사과를 수확할 때까진 최소 3에서 4년이 소요됩니다. 네, 보시다시피 여기 약 1,700평 정도 되는 가수원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와가 보니까 이렇게 다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수확을 곧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절망스럽습니다. 그냥 폐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경북 포항 지역엔 많은 과수 농가들이 이처럼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우리 조합원 그 수가 한 12,000명 정도 됩니다. 그 12,000명 중에 약 한 10% 정도의 1,200농가에 낙과 피해나 도복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설 농가도 태풍 피해를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약 900평의 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이춘락 씨는 지난 태풍으로 하우스가 주저앉았습니다. 내부는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듭니다. 하우스 뒤쪽은 피해가 더 심각했습니다. 하우스는 비닐이 벗겨져 파이프가 그대로 노출됐고 천장 파이프는 종잇장처럼 접히기까지 했습니다. 예, 뭐 이거 바람이 태풍이 불어 주저앉고 뭐 사람도 다 피해보고 아침에 나오니까 다 태풍이 이렇게 셀 줄을 몰랐지 뭐요. 예.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북상 중인 10호 태풍 하이선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하이선은 오늘 부산 동쪽 바다를 시작으로 동해안 옆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태풍이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진 않아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엔 강한 바람과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피해 농가들은 아직 지난 태풍 피해 수습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강력한 태풍의 영향권 안에 놓이게 돼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또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거 심을지 못 심을지 큰 낭업입니다. 이번 태풍 지나봐야 알지. 그전에는 이거 손도 못 대요. 손 대봐도 대도 안 하고. 강력한 태풍 소식에 농촌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농가들 사이에선 이미 2차례 태풍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상황이라 태풍을 또 맞닥뜨리게 된다면 치명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교수입니다.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에 농가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타격을 온몸으로 맞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올 봄부터 코로나19로 흔들리기 시작한 농가 경제가 잇따른 자연재해로 완전히 휘청거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뜩이나 사정이 좋지 않은 농가 경제가 올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가 평균 소득은 2018년보다 2.1% 줄어든 4,118만 원에 그칩니다. 그중에서도 농사를 지어서 손에 쥔 소득, 농업소득은 평균 1,026만 원에 불과한데 이는 2018년보다 무려 20.6% 줄어든 금액입니다. 농업소득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뭘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벼는 단수 감소, 과수와 채소는 수급 불균형과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품위 저하가 그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농경연은 지난해 농가경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득 1분위 저소득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926만 원에 그치는 데 반해 소득 5분위 고소득 농가의 평균 소득은 1억 99만 7천 원으로 1분위 농가의 10.9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농가 소득이 악화일로를 걸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유찬희 농경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가 농산물 소비와 일손 확보 등에 영향을 미쳤고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농외소득을 창출할 기회도 줄어 농업소득, 농외소득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농민단체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형성이 안 되니까 농업소득은 급격히 줄어드는 거고, 코로나19 이후에 어쨌든 농촌에서도 일감면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해소득도 실제로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여서 실제 코로나19 이후에 농가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 소득조차도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죠.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2, 3월에는 화훼농가, 친환경 농가의 타격이 컸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식 감소와 경기 침체로 축산농가, 엽채류 농가, 또 관광산업 축소로 농촌관광 체험마을에 이르기까지 농가들은 장목이나 소득 유형을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는 저온 피해, 54일에 걸친 집중호우에다 잇따른 태풍의 영향으로 농업소득 규모가 급감할 것이라고 농가들은 토로합니다. 전문가들은 농가 소득을 지지할 만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직접 지원을 통해서 농가 소득 보전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너무 규모가 작아요. 생계 정도를 책임질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안 돼서 대책은 가격을 안정시켜주는 방식밖에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농경연은 이상기후로 대규모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등 위험 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저소득 농가의 소득 안전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 강화 등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식품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5%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특히 김치 등의 수출액이 크게 늘면서 농식품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농식품 수출액은 48억 4,567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7,600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5%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지만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활용해 농식품 분야의 수출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김치 수출액이 9,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호주로의 수출액이 각각 69.1%, 76.4%로 뛰었고 일본 수출액도 29.3%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순식물성 재료로 만든 비건 김치 등이 새로운 수요층을 공략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라면도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한 4억 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가정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장기 보관이 가능한 식품이 인기를 끌면서 해외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라면은 전체 농식품 수출액 중 8.4%를 차지하면서 올해 농식품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한식 마케팅의 효과로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즉석밥, 고추장 등도 수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고추장 수출액은 3,32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35.6% 상승했고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8,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했습니다. 발효식품인 김치나 우리 장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함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이제 우리 과일이나 과채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선 농산물의 수출을 위해서도 다각도의 노력을.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홍콩, 미국에서 여름철 보양식품으로 간편식 삼계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베트남에서도 닭가슴살이 인기를 끌면서 닭고기 수출액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농업 예산을 두고 농민단체들의 증액 요구가 거셉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대 편성이 시급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국회가 어느 수준의 증액을 결정할지를 두고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농업 예산 편성안을 두고 농민단체들의 증액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6조 1,324억 원입니다. 올해 15조 7,743억 원보다 2.3%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전체 예산안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 8천억 원으로 편성한 것과 견주면 농업 예산 증가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전체 예산 중 농업 예산 비중도 2.9%에 불과합니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이 농업 현실을 무시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농연은 코로나19가 초래한 비대면 사회 등 농업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며 여야가 국회 협의 과정에서 농업 예산을 반드시 증액하길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빈번해지는 자연재해로부터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계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농촌 문제만큼은 여야 구분이 없다는 사실을 좀 인지하고 국회 협의 과정에서 이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그에 합당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길 바랍니다. 16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업인단체연합도 내년도 농업예산안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농단연은 최근 성명을 발표해 국회는 농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 예산 중 4%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농단연은 특히 청년농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청년농 숫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20대 농가 인구는 전년 대비 약 7%가 감소해 같은 기간 전체 농가 인구 감소율에 비해 2배 이상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농업 진로 지원 대책과 동시에 농촌 정주 여건 정비를 위한 농촌 공간 정비 프로젝트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업 예산이 이제 국회에서 다루게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농업의 앞으로 미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미래는 청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전국농민회 총연맹은 한 발 더 나아가 국회에 농업 예산을 전체 예산 중 5% 수준으로 확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농은 성명을 발표해 2021년도 농업 예산은 식량 위기와 코로나19, 기후 위기로 인한 농민의 소득 감소 등 피해를 충분히 완충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로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9월 7일 오늘은 곤충의 날입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곤충 산업을 홍보하고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행사로 대체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7일 곤충의 날을 맞아 제2회 곤충의 날 기념식과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당초 경북 예천 곤충생태관에서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곤충의 환경적 영양학적 가치와 곤충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9년부터 9월 7일을 법정 기념일인 곤충의 날로 정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곤충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을 통해 곤충 산업에 대한 홍보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곤충 산업이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대중에게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흙의 날, 도시농업의 날 등 이미 널리 자리 잡은 기념일과 같이 곤충의 날이 곤충 산업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곤충의 날 기념식에서는 동해 등의 대량 생산 연구, 화분매개 곤충 대량 증식 기술 개발 보급 등으로 곤충 산업 유공 표창을 받은 14명의 수상자 소감을 온라인을 통해 중계합니다. 기념식에 이어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곤충 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동향 공유와 의견 수렴이 진행됩니다.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이 곤충 산업 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한 계열화 사육 방식, 빅데이터 기반 곤충 생산 데이터 확보 등을 발표합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곤충의 날을 기념해 도내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를 통해 곤충 제품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사이소 식용곤충 제품관에서 7일부터 일주일간 군뱅이와 귀뚜라미 등을 원료로 한 곤충 제품을
30에서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곤충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보호하는 의미에서 이제 곤충의 날을 제정을 했고, 할인 행사를 통해서 식용곤충 제품에 대해서 혐오감을 줄이고 이제 영양학적 가치를 알게 되면서 이제 식용곤충이 유통 활성화되고 소비 확대가 되는, 농가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하는 곤충 산업.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됩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북 고창군은 오는 14일부터 도와 함께 관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총 61억여 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관내 1,195농가로 농가당 60만 원이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군 관계자는 추석 전에 수당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의 사기 진작과 고창의 농업농촌을 보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농협이 추석을 앞두고 벌초 대행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벌초 대행 서비스는 도내 12개 시군, 농협 22곳에서 운영되며 비용은 묘지 한 기당 8만 원에서 15만 원입니다. 희망자는 농협 장례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남농협 관계자는 벌초 대행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시는 지역 대표 농산물 브랜드인 청원생명쌀이 14년 연속 한국표준협회 루아스 인증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루아스는 건강, 환경, 사회정의 및 지속가능한 소비의 가치를 둔 제품과 서비스, 공간에 대한 한국표준협회의 인증 제도입니다. 청원생명쌀은 왕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엄격한 품질 관리와 마케팅 지원 관리를 통해 생산되고 있으며 현재 청주시 내 1,490농가, 1,550헥타르에서 계약 재배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는 적십자를 통해 그동안 접수된 수혜성금 9억 원을 수재민 가구의 제천화폐로 배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주택 피해를 입은 318가구를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하고 1,500평 이상 경작농가 중 피해율 50%가 넘는 642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7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제천시 관계자는 남은 금액과 향후 접수되는 성금도 이른 시일 안에 수재민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며 막대한 피해를 본 주민들이 하루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